뭐 주요 문항에 대한 풀이 시작할 때는 다음 괜찮고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따가 질문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질게요. 지금 이제 좀 짜잘짜잘한 거. 경우의 수는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답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다. 다시 고치면 또 나오는데 그 문제가 이제 시험에서는 오답이 된다. 그러니까 놓치는 게 없어야 돼.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차분하게 내가 놓친 거 없나? 분류 잘했나? 아니면 중복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풀어야 돼. 이게 곱하기 몇 번 하면 답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다 잘 푼 거 같은데 뭐 오답이 3-4개 나온다는 거지. 경우의 수가 약간 그런 특징이 좀 있어. 그러니까 좀 답 쓸 때도 좀 차분하게 써야 돼. 또 운 나쁘게 또 그 네가 푸는 게 복이 있어버리면 그게 게임이 끝나버려 시험장에서. 바로 걸로 가버리거든.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돼. 기출 연습할 때. 근데 좀 줄어들다 보면은 그게 많이 줄어들어. 초반에는 그게 엄청나게 이제 미스들이 많이 생겨요. 질문 체크할 것도 있는 사람 말이랑 체크제 한번 더 볼게. 이 문제 한 번 더 필요한 사람. 아유,
74페이지 한번 열어볼래? 여러 가지 방정을 들어가서 반대값 뭐 1등도 이렇게 막 골라서 좀 풀어보자. 질문이 몇 개 나오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합니다. 여기 47번부터 가볼까요? 쉽습니다. x 세제곱에 잘 구경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3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실근 하나, 실근이 1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허근이 알파가 있대. 그럼 다른 한 허근은 누구니 이거? 그치, 알파 맞지, 그치? 이런 건 이제 기본으로 가정하셔야 되고, 이렇게. 모의고사 잘 봤니? 괜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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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주로 의미부여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는 큰 의미가 없기에. 네. 근데 이제 그 고3들은 이번 시험 되게 중요한 시험인 거죠. 걔네 첫 번째 예비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고3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봤죠? 고3들이 하는 얘기는. 근데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와 역시 이제 평가원이 참 멋있게 문제를 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한 3-4개 있었거든요. 공통 과목에서 한두 개, 그다음 미적분에서 하나. 문제가 진짜 너무 이게 이게 진짜 정말 심사숙고한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던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확실히 교육청과 다르구나 그 느낌을 딱 받았고, 아마 고3 애들도 이제 잘하는 애들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대요. 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다 다르고야 풀이가 애들마다 답이 다 나오는 거지. 너는 어떻게 풀었냐? 막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모든 풀이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풀어도 답이 나와. 그러니까 좀 복잡해도 되고 되게 멋있게 푸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풀이가 많겠지만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평가원 문제의 좀 그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잘 추릴 거예요, 걔네가. 이게 모든 풀이를 다 안고 있는 문제들을 출제한다가 원칙이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을 다 받아주어야 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뭐 컷도 되게 높아요. 공통 과목이 쌤은 뭐 그냥 2시에 시험지 다운받아서 이제 바로 보통 풀어보니까 예비평가들은 여기 와서 시험 보듯이 정말 1번부터 다 풀거든. 고3 시험지는. 왜냐면은 보통 이제 막 너희 기출 같은 거 풀 때는 넘기다가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거 여기 풀어봐요. 근데 이제 고3 시험지는 1번부터 다 풀어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막 1번에 지수법칙도 한번 써보고 막 이런 것도 오랜만에 해보는데, 근데 공통 과목은 이게 1번부터 한 객관식은 거의 다 괜찮았고 쉬웠고, 근데 이제 선택 과목에서 그 미적분 28번인가 그게 진짜 이야, 참 멋있다 문제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고, 역함수가 뭐니? 역함수 문제였는데 그 미적분 역함수가 뭐라고 생각하니? 바꾼 거? 역함수는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 공부해봤잖아. 이거 대답 제대로 안 나오면 그 문제 못 푼다. 똑같은 생각. 역함수가 뭐니? 뭐라고 생각해? 그냥 모르고 어때? 공통사투. 그래서 역함수는 너 뭐라고 만약에 역함수가 뭐야? 물어보면 너 뭐라고 할 거야? y는 x 대칭. 이러면 못 푼다. 저렇게 대답하면 그 문제 못 푼다. 역함수 뭐라고 생각해? 바꾼 거. 이게 대응의 반응이 반대인 함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들어가서 얘를 받아보는 게 원래 함수라면, 그치? 이거 여기서 여기를 받아보는 게 역함수죠. 근데 만약에 이게 y는 fx인데 여기를 t라고 보고 여기를 gt라고 본 거지, 쟤네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의 변화에 따라서 누가 변해? 그치? 요게 변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g가 바로 f 인버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방식을 끌고 가는 문제가 하나, 멋있게 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역함수가 그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함수라고 대답을 해버리면은 자꾸 이게 접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 그 문제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역함수는 대응의 반응이 반대인 함수인데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시 시험 볼까요? 너무 간단하죠?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두 허근이 나온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얘네가 다 줘버렸어.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넘기니까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곱하기 알파바가 문제에서 4라고 합니다. 이게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왼쪽에 좌변 있잖아. x세제곱에다가
ax 제곱에다가 이 4x 플러스 b라는 요 3차 방정식이 하나 있었어. 는제로가 3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요거 하나 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허근 알파랑 알파바가 나오는 자리인데 두근의 합이 빵이고 두근의 곱이 4입니다. 바로 뭐라고 쓰면 돼요? 이제 이렇게 바로 식이 나가셔야 합니다. 작성을 하시고 이게 항등식 관계라서 뭐 전개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요 A, B 물어보는 거라서 편한 대로 해요.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은 빠빠빠 B가 남고 빵 대입하니까 B 바로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 한번 넣을 거냐?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4 더하기 B가 되면서 이게 근제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근방계수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B가 마사니까 여기 사라지고, 그지? A 값은 얼마가 된다? 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혈레근은 이번 시험에서도 좀 등장을 할 거예요. 혈레근은 항상 그 실수 조건 잘 보시면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48번은 그냥 별표만 써놓으세요. 이 시험에서 꼭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곱차방정식의 근계수 판별이죠. 근판별. 근데 이게 꼭 물어보는 문제라서 시험에서. 근데 이거 좀 예민하게 보셔야 해. 그치? 뭔지 알 거야 이거. 실근 두 개라는 게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라는 소리인데 그게 무조건 판별식이 0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도 같은 근 존재할 수 있다. 그거는 꼭 물어보는 거라서 시험에서 만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뭐 틀릴 만한 주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49번 같은 문제도 x에 그냥 얼마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꼭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전개해서 푼 사람들은 빨리 마인드를 잡으셔야 돼요. 또 왼쪽에 있는 방정식이 이거를 풀었을 때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x-알파에 x-베타에 x-감마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x에다가 1만 대입하시면은 그 식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1 들어가면은 1 플러스 k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k 더하기 4가 만들어져 있고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데 얘가 이거랑 같은 식이라는 소리죠, 그죠? 요게 8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k 값을 결정하시고 그래서 k가 결정하셔서 k 뭐야 이거? 마이너스 4k가 돼버리고요. 요거 둘은 사라지고 넘어가니까 4인가요? k가 얼마 나오고 k가 마이너스에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근거계수 관계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전체 제곱 빼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0번 보죠. 자, 또 볼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Z가 그 방정식의 한 허근이래요. 그러니까 갈 길이 정해진 게 뭐냐면 그거 한번 조립제법 한번 하자. 그지?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1하고 AX 제곱하고 1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잡혀 있는데 그 식을 한번 보시고요. 마이너스를 해야 돼. 마이너스. 얘가 이제 1 떨어지고 마이너스 1 여기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는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됐습니다. 얘가 이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에 걸어치고 여기가 이제 a-1의 x가 만들어지고요. 뒤에 상수항 모습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면서 이렇게 그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허근받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실근 마이너스 1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허근 하나가 z겠죠, 그죠? 근데 실수 a라는 말이 음수라고는 나오는. 이거 음수니까 실수겠죠, 그죠? 실수니까 여기서 나오는 혈레근 성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생하는 두 근이 하나가 Z면은 나머지 한 근이 Z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뭐 근거계수 관계로요. 여기서 이제 Z 더하기 Z바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셈 들어가시면 얼마가 돼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둘 가지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그랬어? 허근을 갖는다 그랬기 때문에 판별식은 한번 써놔야 된다 이거지. 그 친구의 판별식 처리를 한번 해보면은 판별식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a-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 4a에다가 마이너스 8이 돼버리죠. 이게 음수는 돼야 돼요. 알겠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요거 이런 거 놓치면 틀려버리는 거야. a제곱에다가 플러스 2a가 만들어지고 그차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거 음수가 돼야 되는데 표기 좀 애매하네, 그지? 요거 가지고서는 그 문제 조건 풀어서 이거 만족하는 거 찾읍시다. a가 음수란 말이 있기는 해요.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우리가 받은 정보가 z-z바를 제곱한 게 마이너스 4래요. 그쵸? 근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이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 4개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래서 이거 제곱하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를 제곱을 하시고 마이너스 4배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가시면은 위의 식이랑 똑같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하고요. 여기서 a제곱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2a인데 더하기 4a가 됩니다. 플러스 네, 플러스 2a가 만들어지고 1에다가 막8이니까 막 7인데 너무 어려워. 넘어오니까 마삼. 이거 맞니 이거? 네. 인수분해가 3, 1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a는 1이거나 마3인데 여기다가 음수니까. a가 음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데 두 개 다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둘 다 음수가 되네,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 골라내라는 거거든요. 그치? 요게 a 값인 거다. 문제에서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정식이 세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fx를 봤을 때 그 fx라는 애가 이제 x 세제곱에다가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x 제곱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하나 살아있고요. a 대신에 마3 집어넣으면은 여기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요거 문제로 풀면은 실근의 합이 얼마죠 이게? 이게 3이죠, 그죠? 네. 이거는 제로에 세근의 합이 여기 3이 돼버리는데 지문에서 물어보는 거 답 내보자. 이거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했을 때 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하면은 이게 3이 되는 거잖아. 네. 우리 많이 하던 거야.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f 3x-4는 제로 요 방정식의 세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치 뭔지 알지 이거 fx가 제로가 되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f 3x-4가 제로가 되는 세근이라는 건 요 자리가 알파 되게 만들어줘야죠. 네, 그러면은 이거 는 알파 놓고서는 x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알파 더하기 4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얘가 한 근이고 또 나머지 근이 3분의 베타 더하기 4가 되고 마지막 한 근이 3분의 알파 감마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요거 세 개 다 모아줘라. 더하셔라. 공통분하셔서 요거 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 이동, 근의 확대 축소 이런 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나와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자, 51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해드립니다. 51번. 뭐 별거 있겠어.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지? 그 fx라는 애가 있는데요. 뭐 바로 그냥 x자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얘가 이제 뭐야? x 제곱에 마이너스 5n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x 제곱에 마이너스 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쵸 그죠? 얘가 근데 0이 되는 그 방정식의 근의 자연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간단하지 뭐. x라는 애가 이거를 풀었을 때 x 제곱이 5n이 되는 거잖아. 얘가 그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n이거나 그래서 그냥 제곱이라고 쓸게. 그러니까 이제 x 제곱이 5n이거나 그렇죠? 또는 x 제곱이 n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가 존재하고 싶대. 얘가 되는 그러니까 자연수 x가 존재하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에다 자연수 집어넣었을 때 얘 또는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거 아니겠니? 네. 그러면은 이 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있겠지.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자연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쪽이 제곱수의 모습 아니냐고. 네. 그럼 얘가 5n이 제곱수거나 n이 무슨 수가 된다. 그렇지. 그걸 찾아내면 되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얘가 성립을 하게 이 방정식에 자연수 근이 존재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n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5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제곱수. 그렇지. 이런 모습 괜찮고요. 그죠? 네. 또는 얘는 그냥 n이 무슨 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곱수. 그렇죠. n은 그래서 또는 뭐 이런 형태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제곱수의 형태거나 그냥 제곱수의 형태가 돼버리면은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자연수 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n이 20이야 자연수라고 합니다. 야 이거 찾아봐 이거. 요거 첫 번째 모습이 5 곱하기 1의 제곱인가요? 네. 그 다음에 5 곱하기 누구도 괜찮아요? 4요. 얘까지 괜찮은데 더 이상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제곱수입니다. 1의 제곱 괜찮고요. 2의 제곱, 3의 제곱, 10. 얘까지 가능한가요? 네. 여기서 이 5랑 2가 탄생했고 요렇게 4개 탄생했습니다. 똑같은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얼마예요? 5, 25, 25 요거 계산하시면 30. 30? 네. 가져가면 55. 그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뭐 변형 패턴이라고 하지만 뭐 대단한 건 없어 보입니다. 52번 별표 치세요. 내신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뭐 새로운 문제를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문제들은 완전히 진짜 보자마자 그냥 빵빵빵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주셔볼래? 최대값이라는 말에다가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선 항상 범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새롭게 생기는 문자의 범위에다 관심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이차함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거의 얘밖에 없어요. 최대에서 따질 때는 또는 그래프겠죠. 이 그래프 같은 게 역할을 할 것이고, 근데 그래프도 아직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차함수 가지고 노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또는 또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제 그 정수 조건, 정수도 관련된 조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해를 구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고요. 또는 그 다음에 판별식 같은 거 있죠, 그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기 등등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쌤 생각에 지금은 이게 다야.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출제를 했을 때 니네가 그 가이드를 잡아서 이제 해결 전략을 짜는 방법은 2차식 만들어서 새롭게 생기는 문자의 범위 찾아서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는 게 있고요. 정수 조건 여러 가지 케이스 나눠서 해를 다 구하시는 게 있고요. 실수 조건 나왔을 때는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 쓰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더 많이 배우면 이제 2학기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함수 많이 배우고 분수함수, 무리함수, 산술기하, 호슈바 다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가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 또 그래프 많이 배우잖아. 이제 그래프 가지고 놀 때가 가장 빡세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거 먼저 x로 묶어버려. 내 인수분 해봤거든 이거. x로 먼저 묶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1등으로 연결되는데 맞지.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가시고, 그래서 인수분해 안에서 해보시면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뒤쪽에 4a 플러스 12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니? 맞지.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근 알파 베타는 걸렸어요. 실근은 누구랑 누구죠? 0이랑 1이 확정된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감마와 델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감마와 델타인데 둘 다 허근이죠. 네. 무조건 못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 큰일 나요 진짜. 얘 좀 혈내기도 한데 판별식이 무조건 들어가서 여기 미정계수 A의 범위를 반드시 잡아내셔야 됩니다. 판별식부터 갈게. 요거 짝수 판별식 가시면 되겠다. 판별식 하면은 이제 저거 반띵 제곱하시고, 그래서 네, A제곱 들어가시고 마이너스 4A에다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6, 20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래서 A 값의 바운더리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요거 나오죠, 그죠? 네. 무조건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알겠죠? 요 범위 없으면 최대최소가 제대로 안 걸립니다. 범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차피 알파 베타는 뭐 0이랑 1이니까 순서 바뀐다고 달라질 건 없어 보여. 알파 제곱도 베타 제곱이거든.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1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감마 제곱 더하기 델타 제곱이라 보시면 되는데, 얘는 당연히 근무계수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치.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얘는 그래서 감마 플러스 델타 전체 뭐 하시고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2 감마 델타 하시면 되는 거지? 네. 근데 얘가 몇 A입니까?
이제 2a가 됩니다. 제곱하시면 4a 제곱 만들어집니다. 빼기 2 가시고 얘가 두 분의 곱이죠. 네. 그래서 바로 쳐서 4a 플러스 12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계중하면 얘가 이제 4a 제곱에 마이너스 8a에다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만들어져서 1에서 이거를 빼야 되는 거지. 요거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 여기다 부호 바꿉니다. 얘가 마이너스 4a 제곱 만들어지고 플러스 8a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24인데 1 더하셔야 되나요? 25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무슨 값을 계산하셔라? 최대값이죠, 그죠? 자, 어디로 볼록한 포물선? 위로 볼록한 포물선. 대칭 축은 얼마짜리가 되고 1짜리인 거 바로 알겠죠, 그죠? 네. 근데 범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왼쪽으로 3칸, 오른쪽 5칸. 약간 이 정도의 마이너스 2가 있었을 거고, 이 정도의 6이 있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프는 빵꾸뽕, 여기 빵꾸뽕, 요렇게 그래프가 보이니까요. 여기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1을 집어 넣으시면 답이 되겠네요. 33에다가 4를 빼시면 됩니다. 29가요. 이렇게 답을 내시는 겁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범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실근 조건, 허근 조건, 정수 조건 항상 예민하게 보셔야 합니다. 나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57번? 57번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이제 그 식 세우기 관점이야. 2차 함수 공부할 때 연습했던 거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잘 봐봐. 이런 거 쌤이 얘기를 좀 했었어. 그 기본기 다지는 거야. 복습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식을 좀 노련하게 잘 세우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기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제 3, 4차 함수에 갈림길이 생기거든. 근데 이제 원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야. 다항 함수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 이게. 다항 함수만 할 수 있어. 인수정리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다항 함수의 식 세우기라는 그런 엄청난 테마가 있어. 이거 잘해야지 이제 무조건 가수 잘하는 거거든. 무조건 원 가서. 근데 식을 세울 때는 항상 뭘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냐면 어떤 두 함수의 만남을 이용하여 식을 세워야 된다 이거야. 식을 세워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하나 있어. 2차 함수가.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5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니네가 이런 fx 2차 함수식을 세울 때 설마 이거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식을 세우지는 않잖아. 그치? 절대 그렇지 않잖아. 누구와의 만남을 이용해서. X축. 그렇지. 근데 x축이라는 게 이 y는 얼마를 말하는 거야? 0을 말하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랑 얘가 연립을 해서 풀었을 때 실근의 x가 2랑 5다. 그래서 fx는 이거를 풀었을 때 두 근이 2랑 5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2차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아니야? 네. 그래서 fx의 식을 세우라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수정리를 쓰시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x-2가 되고 이게 x-5가 된다. 뭐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가장 기본이죠, 이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함수가 하나 있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 여기를 만약에 6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우리가 식 세워야 되는 fx 함수고요. 이 함수가 y는 만약에 뭐 x 더하기 7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이 fxx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한 관점인 건데 이렇게 만나는 포인트를 주잖아, 그지? 이게 아마 나만의 생각이 아닐 거야. 만남을 왜 주는 거냐면은 이 만남을 통해서 뭘 해라. 그렇지, 이것 때문에 주는 거야. 식 세워라, 다항 함수는. 근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한 번에 가시는 게 편해 이게. 그러니까 fx는 x 더하기 7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가 탄생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한가가 포인트잖아.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서 문제로 만들고 인수정리하시고 얘 다시 넘어오면 되지 않겠니 이 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이거를 풀었을 때 두근이 이거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를 바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뭐 최고차항계수가 뭔지 모르는 거지 뭐.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x-2에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넘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네. 그렇지. 넘어오면 돼서 fx-10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이 작업 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가시라는 거야. 봐봐.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이 fx라는 함수는 이 뒤쪽에다가 이 만나는 이 대상을 적어주는 거야. 여기다가 x 더하기 7을 적어주고 여기다가 방정식의 모습을 세워주면 돼. 근이 만들어지는 인수식을 만들어주면 되거든. 최고차항계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씩 세운 다음에 어디랑 어디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면 x-2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요 1번 함수는요. 뒤쪽에 2번 함수와 이 앞에 중간 파트가 연결되는 곳에서 만난다라고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세우세요, 식을.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이 끄트머리에 있는 함수와 이 가운데 파트가 연결되는 곳에서 만남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웁시다. 이게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이렇게 들어가서 적선이다. y는 뭐 x 더하기 5가 있다. 이게 gx다. 근데 여기가 중근이다. 뭐 3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식을 세울 수 있겠니 이제? 바로 세울 수 있겠지 이거. 뭐 최고차항은 뭔지 모른다 가정을 하면 이렇게 세우는 거야. 자, gx라는 함수는 그렇지. 맨 뒤에다 적어줘. 우선은 이 만나는 대상이 있지. X 플러스 그렇지? 여기다가 바로 만나는 함수를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방정식을 작성한다는 느낌으로. 근데 3이 무슨 근 나와야 되니까. 중근 나와야 되니까 최고차항을 뭔지 모른다 쳐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뭐죠?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우시라고요. 한 번에 가십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떤 애가 오면 똑같아요. 나중에 가도요. 아 나중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나간다니까 이게. 이거 3차 함수씩 세워야 될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근 3개 아는데 이상한 열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주의권의 그 계산 지옥에 빠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만남을 왜 주는 거라고? 그렇지. 식 세우라고 주는 거다. 알았지?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라. 누구한테만 허용되는 이론이라고? 그럼 얘한테밖에 안 된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삼각함수나 분수함수 같은 애들은 이게 안 먹힌다고 이게. 근데 가함수가 그래서 이제 가장 풀이가 너무 달라지는 거지 친구들은. 자꾸 뭐 AX 제곱 더하기 이렇게 세팅하고 들어간 친구들은 2차 나라도 빡세지만 3차 가면 대응이 안 된다. 그때 가서 연립 자체가 잘 안 되고 엄청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들고 있는 문제야. 자, 봐봐 문제. 먼저 이제 그 fx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이래요. 최고차항 양수입니다. 근데 가조건을 봤을 때요. fx 그래프가 y는 4보다 야 이런 그림 아니겠니 이거?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 누가 있는데 y는 4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얘보다 윗동네가 되게 만들어주는 바운더리가 이 만나는 포인트를 연결해서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가 마일 잡거나 같다 3보다 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가 얼마구나? 3이요. 바로 식 세워야죠. fx 함수는 자 누구랑 만남이 있다. 마이너스 4와의 만남이 있다. 네. 최고차항이 뭔지는 모른다. 잠시 A가 세팅을 하고 여기랑 여기에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식을 세워도 괜찮겠죠, 그죠? 네.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근데 보니까 야 이런 것도 있다. 그치? y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여기가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 꼭지점의 y좌표. 거기가 얼마나 진짜? 이게 y는 마이너스 4란 소리밖에 안 되겠는데, 그치? 그러면은 이제 끝났어. 요 가운데 센터 축까지 잡아낸 거네 우리가. 그치? 축은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 아니겠니? 이제 축은 얼마겠어? 1이지 1. 그럼 1 들어갔을 때 얼마 나오면 되겠다? 4 나오면 되겠다. 그치? 바로 끝났다.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1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4a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네? 2가 되는 거다. 얘는 그래서 여기를
2로 바꿔치기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넣어서 계산하세요. 50원 넣어서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58번 간단하게 볼까요? 요거는 요것도 좀 잘 체크해놔. 이것도 이제 부동식에서 많이 물어보는 주제지. 근 개수 뭐 얻고 싶어.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좀 있기는 해. 자, 보세요. 먼저 위에 거 부동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뭐 1번 부동식은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라서 1번 부동식을 풀면은 3보다 작거나, 그지? 1번 부등식을 풀면 3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가 나오니 이렇게 해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은 이거는 뭐 기본 공식이기도 하고, 얘가 이제 마일부터 붙인 다음에 a 더해주면 되니까 a-1보다 크고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제가 어렵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를 잘 보라고. 항상 이렇게 뭔가 구간이 움직이는 애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구간이 변동이 있잖아 이게. 근데 두 가지는 꼭 바라봐야 된다 이거. 그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구간에 센터 있어, 센터. 항상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떤 구간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미정계수가 잡혀 있을 때는 가운데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게 양 끝 사이의 간격 있죠. 이 둘은 꼭 체크하세요. 알겠죠? 내가 장담하건대 둘 중에 하나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변해요, 항상. 센터 또는 구간의 길이. 근데 얘는 지금 간격이 얼마지, 이게? 그치, 이게 안 변하지. 어디가 움직여? 센터가 누군데, 지금 저거? A지. 그러니까 둘 중에 얘는 A가 움직이는 거야.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A로 설정되어 있는데 A 값이 변하니까 구간이 움직이지. 그렇지. 근데 이 떨어진 간격, 왼쪽 끝, 오른쪽 끝 사이는 2로 일정하지, 그렇지? 여기다 집중을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7이 있어서 요렇게랑 요렇게 구간이 생겼는데, 그치? 여기 가운데가 뭐 여기 5가 있을 거고 여기에 4가 있을 거고 여기 6이 있을 거고 8, 9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 막.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떨어진 간격이 두 칸이야. 두 칸이고 이 구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가운데 A가 무조건 잡힌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나 벌어지고 오른쪽으로 하나 벌어져서 항상 이렇게 구간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야, 길이를.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나는 그냥 여기다 관심을 주라는 소리야. 가운데 A가. A가 어디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지. 근데 A가 문제에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A. 자연수 A. 그럼 이제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A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정수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지. 잘 생각해봐. 요 구간에 정수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내가 보기에는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 겹치는 정수는 사실 누구일 수밖에 없니? 그렇지, 얘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 무슨 말이야? 얘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 그럼 A로 가능한 게 뭐 있겠어? 그렇지, 1도 괜찮지, 2 괜찮지, 3은 안 돼. 그렇지? 얘는 되지. 8 되고 9 되고 10 이하라 그랬지? 10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해결하시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두 번째 부등식 안에 정수가 몇 개밖에 안 들어있어. 두 번째 부등식에 정수가 몇 개밖에 안 들어있어? 한 개밖에 안 들어있어.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범위랑 이 범위의 공통 범위에 정수가 있으라는 말은 그 정수는 반드시 누구라는 소리야? A라는 소리니까 A가 들어가 버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구간 이게 좀 복잡해진다 이게 막, 알았지? 여기를 잘 보셔야 돼. 항상 간격과 센터 둘 중에 하나는 변치 않을 것이다. 둘 다 변해버리면 그건 그냥 들어가야 돼. 부등식 풀어버려야 된다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본인께 대야 합니다.
59번도 한번 해봐요. 뭐 1%? 이렇게 질문이 뭐 한 명밖에 없네. 식세우기 만점입니다. 59번. 자, 보세요. 먼저 바부터 보시고요. 항상 쌤이 부등식은 위치관계라 그랬습니다. f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봐요. 해가 x가 1 하나밖에, 야, 이거 1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fx 어디로 볼록한 폼을 쓰냐? 윗볼이지, 윗볼. 그치, 이렇게 생긴 건데, 얘가 y는 2보다 위에 있고 하나 만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지. 네.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 이요. 그렇지, 이렇게 바로 가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 2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거 f 끝났네요, 이거. 그 fx 함수는 최고차원 개수가 마이너스 1짜리였는데 꼭지점 좌표를 주신 겁니다.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x 마이너스 1에 제곱 들어가시고 이렇게 바로 식을 세우시면은 f는 끝. 그 다음에 나도 좀 보세요. 나 조건. 나 조건에서 그 gx가 빼기 fx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부등식이 있는데요. 이 부등식을 풀면은 x가요 마이너스 1과 3까지라고 합니다. 그쵸? 이것도 무슨 얘기야 이것도 이게 요거 넘겨주면 괜찮잖아. 그냥 뭐 gx에다가 여기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gx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gx가 아래 있게 만들어주는 범위가 이거라는 거지. 그치? 근데 보니까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도 누구야? 1인데 걔가 때마침 내친 축이잖아. 네.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서 축이 1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지. 이게 F고 이게 G일 수밖에 없지. 이런 상태가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고 하니까요. 얘가 F가 더 위에 있어야 되므로 요 범위인가요? 요 범위? 네. 그렇죠. F가 G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운더를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그렇지.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이렇게 체크하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만남을 준 거야 두 함수를. 자, 다시 세워볼게. 그러면 봐봐. gx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gx-fx 바로 세웁시다. gx-fx는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고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그러면 저 뺀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죠? 2. 그렇죠. 그러면 2 붙이고 인수정리를 통해서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뭐야?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식을 다 세우시면 되고요. 얘가 다시 넘어오시면 됩니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gx라는 함수는요. 이번에는 fx라는 애랑 만남이 있는데 그치? 얘랑 얘가 만났는데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2짜리인 거 확인을 했고 이렇게 인수정리의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얘가 그래서 또 이 자리가 x 더하기 1에다가 이렇게 체인지 하시면 되는 거라서 요거를 정리하시면은 이제 gx 10까지 얻어낼 수가 있네요. 그죠? 근데 gx 계산해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더라. gx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 1짜리였지.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해봤어. 이 마이너스 2x가 탄생을 하고요.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모습이 이런 그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이제 이게 G 그래프고 축이 동일한 두 함수가 있었던 거고 이런 모습으로 생겼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꼭지점의 y좌표가요 2였고요. 여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4 4가 나와. 이상한데 요거 마이너스 어떡하지? 네. 잘못했다 그래서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이거 계산해봐. 이게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함수 이렇게 잡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는 게 지금 뭐냐면 fx는 k, 그 k 넘긴 겁니다. 요거 식은 없어야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gx하고 넘기세요. 넘겨주면 k-n이죠. 요것도 실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근을 가지면 안 되고 이것도 실근을 갖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얘가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은 fx 그래프가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럼 요 k가 누구보다 커야겠다. 그렇지,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실근이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실근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얘가 실근이 없으려면은 k는 2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동시에 그 다음에 얘가 또 실근이 없으려면은 이 아래로 블록한 gx 그래프랑 이 k-n이 교점이 없어야죠. 그러면은 이 k-n은 자 누구보다 마이너스 6보다 어때야 한다. 작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k 개수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 풀어버리면은 k가 2보다는 크다 그랬는데 이거 넘어가 버리니까 누구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작은데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가 7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이거 한 개 더 빼야 되잖아요. 양 끝 같은 거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1을 더 빼봐. 그 몇 개가 나와? n-9개인가요? 그렇죠? 얘가 총 개수인데 몇 개가 돼야 된다 이게? 7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n값. n은 얼마? 이렇게 답을 내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아마 식을 잘 세우시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의 수를 가보죠. 근데 경우의 수로 그래도 많이 극복을 한 것 같아. 그치? 초반보다는 좀 많이 가볍게 잘 싸우는 것 같아. 잘 나누고 연습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아마 연습 많이 할수록 좋아질 겁니다. 성형과 토기까지 같이 준비되다 보셔도 괜찮아요. 이쪽 수능 준비까지 같이 한다고 봐도 되죠. 어차피 그때가 똑같이 이거 해야 돼요. 정확히 뭐가 나요? 학점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론을 배우니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제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이 거의 메인 테마라 보시면 돼요. 근데 중복조합 공식 배워봤자 어차피 마지막에 너희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한 사고방식이야. 여러 가지 나눠서 문제 푼다. 그게 핵심인데 고1 수열조합은 핵심이 그거야.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나눠서 풀지? 어떻게 전체를 잘 이쁘게 세지? 어떻게 중복 없이 잘 카운트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다루는 생각은 똑같아요. 근데 공식만 좀 더 몇 개 나간다는 거. 공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신 고득점 가볼게요. (24번) 보겠습니다. 경우에서 24번 아니고 같은 종류의 12장의 카드가 있는데 2장 또는 3장 또는 4장씩의 묶음으로 나누고요. 묶은 후에 남은 카드는 없어야 되고 각 묶음은 없어도 된다. 같은 종류 카드끼리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니? 자, 2장짜리 세트가 A 세트가 존재한다 가정하시고 그 다음에 3장짜리 세트가 B 세트 존재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4장짜리 세트가 C 세트 존재한다 가정을 했을 때 요거 3개를 더하는 게 얼마가 돼야 될까? 12. 그럼 요거 그냥 풀면 되는 거지. 저 방정식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셔라. 대신에 여기서 요 A랑 B랑 C는 음아닌 정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A랑 B랑 C는 0은 괜찮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 그치? 각 묶음이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A, B, C는 그냥 음이 아닌 정수이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식을 끌고 가시면 됩니다. 요런 거 문제 풀 때 특별한 방법은 잘 없습니다. 요 앞에 개수 제일 큰 거 있죠, 그죠? 네. 그거 가지고 그냥 분류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로 C 값이 0일 때를 먼저 합시다. 0이 돼버리면은 이게 2A 더하기 3B가 12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자, 여기서 B가 1이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짝수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럼 B는 뭐 0 괜찮습니다. B로 가질 수 있는 게 0 괜찮죠, 2 괜찮죠, 4 괜찮죠. 더 이상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순서상 몇 개 등장을 하고 세 쌍 등장하고 여기 세 쌍.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잘 세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C가 2일 때 먼저 합시다. 2가 돼버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8 된 건가요? 아니죠. C가 1일 때. 여기 다 불러줬어. 1 돼버리면 1 돼버리면은 이게 4니까 여기서는 2A 더하기 3B가 얼마가 돼야 되고 이게 8 돼야 되는데 야 여기 또 짝수네 이거. 얘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니까 또 그냥 B만 잘 잡아내시면 A는 자동 결정입니다. 네. B 0 괜찮죠? 네. 2 괜찮죠? 네. 4 안 되죠? 네. 그렇죠. 몇 쌍밖에 안 나오고요. 쌍. 두 쌍.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를 절대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야. 우리 수학에서는. 그 다음에 C가 얼마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지, 그치? 2가 돼버리면은 2A 더하기 3B가 이제 얼마가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요것도 짝수가 돼야 되잖아. 또 A, B 페어 잡아주는데 B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B가 0 괜찮나요? 더 이상은요? 안 되죠, 그죠?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죠? 한 쌍. C가 3대 버리면 C가 3대 버리면 한 쌍 나오나요? C가 3대 버리면은 여기서는 2A 더하기 3B가 0 돼야겠다, 그지? 확률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0은 괜찮다, 그지? 여기도 몇 쌍? 한 쌍. 그러면 총 몇 쌍 나온 거야? 7쌍.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아시겠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우선 OM 회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를 카운트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정보 조건은 OM 회수가 되어야 하고 OM 회수라는 건 어디만 바라보면 돼? 그렇지. 끝자리 수가 0이거나 5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자리수 중에서 1 이상의 홀수끼리는 절대 뭐하지 말아라? 이웃하지 말아라. 이렇게 준 거예요. 홀수끼리는 붙어있지 마세요. 이게 머리가 조금 복잡해진다고 이제 풀다 보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건 사실 이거 같아. 누구의 배수다. 5의 배수니 고민하지 마라. 1의 자리가 얼마 아니면 얼마겠는데. 나누면 돼 그러면 두 번 하면 돼. 첫 번째는 끝자리가 0인 케이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끝자리가 5인 케이스 한번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먼저 이 끝자리가 빵이 돼버리면은요 요 자리가 사실은 홀수끼리 붙어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짝수잖아. 여기 보면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야? 이 둘 다 누구만 아니면 되겠다. 홀수만 아니면 되겠지. 전체로 가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그치? 0만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럼 9 곱하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우선 이렇게 하시고, 그치? 우선 하시고 여기다가 누구만 빼면 돼 이제. 홀 빼면 되겠지. 여기 홀수 몇 개 가능하고? 5개가 1, 3, 5, 7, 9. 여기도 홀수 몇 개 가능하고?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지. 얘는 그러면은 전체 90개에서 얼마를 빼버리니까 25를 빼버리니까 얼마냐 이건 60. 요게 이제 끝자리가 0인 케이스를 카운트 하신 거고요. 자, 끝자리 5가 왔습니다. 좀 다르죠 이거 상황이. 그렇죠.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수가 와야겠네요? 짝수가 와야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짝수 자리가 돼야 되고요. 여기는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네가 아무거나 막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짝수니까 몇 개 가능하고 5개 가능하고 여기는 전혀 상관없죠, 그죠? 누구만 빼고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몇 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45개가 등장한다. 그러면 저거랑 요거랑 더하시면 답이겠죠? 답은 얼마? 110 이렇게 합니다. 나눠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잘 나누시기만 하면. 근데 깔끔하게 잘 나누면 답이 금방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9번. 문제 읽어보자. 자, 지금 0에서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르게 3개를 선택을 하네. 3개 서로 다르게 뽑아서
그 뽑은 세 개를 나열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데 똑같은 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근데 1의 자리는 4의 약수고요. 그러니까 요 가지고 이제 요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얘가 요 C는 4의 약수가 돼야 되고 640보다는 작대요. 그러면은 또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가 4의 약수라는 말은 1 아니면 2 아니면 4인가요? 그럼 얘가 이제 A, B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거 모르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케이스가 뭐 상황이 되게 다를 수도 있으므로 세 번 분류를 한 건데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된 거고 640보다는 어떤 건 된다고 그랬어? 차가 됐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는 좀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겠니? 얘가 이제 1, 그러니까 1은 못 들어가잖아, 그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럼 뭐야? 2, 3, 4, 5가 가능하지, 그지? 근데 6은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좀 여기도 얘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기가 이제 2나 3이나 4나 5가 오는 그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죠. 그쵸? 근데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개가 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8개 중에 하나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지 이거? 이 네 가지 케이스 한 번에 하신 건데 자 여기 6이 들어왔습니다. 6이 들어와 버리면 여기가 이제 640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러면은 0, 2, 3 가능하죠. 1은 못 쓰죠, 그렇죠? 그래서 6이 들어왔을 때는 몇 가지가 가능합니다.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가지에다가 세 가지를 더하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35가지가 나옵니다. 얘는 똑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 둘은 사실 다를 리가 없어요. 이건 다른 것 같은데요. 4가 있죠. 요거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앞자리부터 체크할 건데요. 어차피 여기가 끝자리 4가 붙어 있으면 4는 못 들어온다 이제. 여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5 우선 이 네 가지는 편하죠. 어차피 여기가 1, 2, 3, 5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무조건 만족이 된 거고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다음 들어올 수 있는 게 다 몇 개씩이고 이것까지 문제가 없지 그치? 근데 이제 누가 들어왔을 때 6이 들어왔을 때가 조금 다르지 6이 들어와 버리면은 0, 1, 2, 3 가능한가? 여기는 몇 가지 가능하고 네 가지가 가능하지 네 가지 그러면 이 둘이 더해버리면 얼마가 돼? 여기 36가지가 나와 좀 달라지지 이게 4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35가지는 몇 번 곱하시고 그렇지 35가지는 두 번 등장을 했는데 이 맨 끝머리에 4가 들어왔을 때는 36가지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요거 이제 70에다가 36 더하니까 106이에요 답이? 네, 이렇게 체크하시는 그런 예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올 법하죠? 나눠서 계산하신다는 게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30번 문제는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되는 겁니다. 분류가 없어요. 그냥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채팅할 때. 자, 31번 보겠습니다. 몇분 치시고 계산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합이 뭐가 되어라, 뭐 합이 누구의 배수가 되어라 이런 문제들은 항상 무엇으로 분류한다? 나머지로 분류한다. 자동 반사되셔야 합니다. 나머지에서 나눠서 생각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제 설명을 잘 보세요. 쉬워요. 이게 뭐 3의 배수 정도인데요. 케이스도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좀 배수가 좀 높아지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 A 더하기 B를 3으로 나눴을 때 얘가 지금 자연수가 되고 싶다는 정보잖아, 그지? 간단한 거지. A 더하기 B가 누구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3을 그렇지. 그냥 A 더하기 B가 그냥 3의 배수가 되면 끝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A 더하기 B가 3의 배수가 되면 되는데
근데 A가 뭐고 B가 뭔지를 알아야지 뭐. 근데 상자 A에서 하나 뽑아서 스몰 a라고 체크하는 거고요. 상자 B에서 하나 뽑아서 스몰 b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1에서부터 20까지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뽑아서 A, B라고 이름을 주는 건데요. 근데 이 상자 A를 봐봐. A 상자 안에는 3호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분류하면은 이 나머지가 0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지. 이렇게 딱 케이스 나누세요. 근데 이게 10개의 공이 있어서요. 이 나머지가 0짜리는 3개 있는데요. 1짜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고 2짜리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카운트가 개수입니다. 개수. 나머지 0짜리가 하나, 3개, 1짜리가 4개, 2짜리가 2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 주머니도 보면은요.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가 0짜리가 있고 나머지가 1짜리가 있고 나머지 2짜리가 있을 텐데 1에서부터 20까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 1, 2, 3, 4를 막 숫자를 카운트하다 보면은 나머지가 1, 2빵, 1, 2빵, 1, 2빵 이런 식으로 가거든. 이게 만약에 딱 3의 배수 21까지였으면 다 똑같이 7개씩인데 이게 지금 20개가 이게 3의 배수보다 2가 많잖아? 그럼 얘네가 한 개씩 많아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직접 세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개수를 봤을 때는 얘는 7개인데 이거 몇 개고? 8개고. 요거 몇 개고? 6개고 계죠, 그죠? 얘가 6개. 얘가 몇 개? 그렇지. 얘가 몇 개? 이렇게 카운트가 된다는 거야, 개수가. 이렇게 개수 다 세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하나 봅시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누구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고.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우선 여기서 얘를 뽑으면 여기서 누구 뽑아야 돼? 이거 뽑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나머지만 놓고 봤을 때 나머지가 0짜리와 0짜리를 뽑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나머지가 여기서 누구를 뽑는다면 1짜리 뽑는다면 이렇게 뽑아도 괜찮죠? 세 번째 케이스도 있죠. 나머지 얼마짜리 뽑았다면 A에서 2짜리 뽑았다면 여기서 얼마짜리 뽑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뽑아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안 되죠? 네. 그럼 끝났습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나? 그치? 그럼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3 곱하기 이러면 되겠지. 여기서 하나 선택하시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시고 플러스 여기서 하나 하하 여기서 하나인가요? 네. 뭡니까? 여기서 하나인가요? 그러면은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몇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이렇게 가시고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나요? 그럼 여기서 하나 선택합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서 몇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배수가 높아져도 항상 나머지로 분류한다가 원칙입니다. 32번 복습 자원입니다. 자, 두 개의 문자 A, B가 있고요. 숫자가 1, 2, 3, 4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나열을 해요. 나열합니다. 근데 문자 사이에 숫자가 몇 개만 오라고? 2개만. 그럼 이제 이 문제 이렇게 풀라고 항상. 이렇게 어차피 총 6개가 배열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요 A, B 사이에 숫자가 2개 오라고 그랬는데 절대 그 숫자 2개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 문자 자리만 먼저 잡아요. 자리 잡는 경우의 수가요. 보세요. 이렇게 가능합니까? 네. 하나, 둘, 세 가지 가능하죠? 그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우선은 A, B 넣은 건 아니고 자리만 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랑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집어넣으세요. 이제 A, B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들어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A, B냐, B, A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겠죠. 땅 들어가 버리면은 숫자 자리가 몇 자리가 보이고요? 네 자리가 보이고 4개 존재하는 거죠? 곱하기 한 번에 몇 팩토리얼로?
꼭 이렇게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이래야지 이제 그 이상의 애들이 편하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여기 안에 누구를 들어와야 하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자리 잡은 다음에 나머지를 한 번에 배치하세요. 알겠죠? 네. 아 이거 복잡해진다니까 이거 복잡해진다고 나중에 얘가 그들의 이게 프로토타입이야.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해진다. 그때 가서 막 누가 들어오는 거지 이거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복잡해져 그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34번 이번에 그 고3 그 모의고사에서도 확률과 통계에서 여사건 쓰는 게 연달아 2개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어서 그렇기도 한데 그 여사건 34번 여사건 쓰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사건 놓치지 마자, 알았지? 시험에 가서 여사건을 까먹으면 안 된다. 여사건을 항상 얘기하지만 여사건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못해. 애들이 이거 여사건으로 할 걸. 직접 하다가 틀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여사건은 좀 잊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적어도 이런 말 포함되어 대놓고 주는 건 애들이 잘 하는데 근데 그런 표현이 잘 없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야 이거 여사건이 편한데?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떠올리지 못해서 복잡하게 풀다 틀려요.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좋습니다. (37번) (36번도) 여사건입니다. 37번 보죠. 자, 1에서부터 7까지 7개의 숫자가 있다. 여기서 3개를 뽑아라. 뽑아서 나열해라. 세 자리 연수를 만들어달라. 좋아. 근데 조건을 막 대놓고 이게 분류를 하라고 지금 막 명령을 하는 느낌이죠, 이제. 100의 자리가 홀수면 10의 자리가 3의 배수. 100의 자리가 짝수면 10의 자리가 4의 약수. 각 자릿수의 합은 홀수.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잘 읽어주시고요.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 조건이 각 자릿수의 합이 홀수라는 말은 홀수가 몇 개거나 몇 개이다. 하나거나 세 개. 이런 거 딱 감 잡으시고 3개거나 하나다. 체크하시고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자, 홀수가 지금 1357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수가 이제 246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딱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100의 자리가 홀수일 때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로 100의 자리가 여기가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들어올 텐데 이 자리가 홀수일 때를 먼저 한번 해볼게. 홀수가 돼버리면 10의 자리가 3의 배수라고 그랬죠? 요거 약간 얘 눈길이 좀 가지 않나요? 이거? 그쵸? 왜냐면 얘가 3의 배수이자 동시에 홀수잖아요. 그죠? 그럼 맨 먼저 이거부터 하는 게 좋아요. 3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자리가 3의 배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니? 누구밖에 안 남았니? 누구밖에 없는 거지. 이건 딱 그냥 결정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다 더해서 홀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가 벌써 하나가 등장을 했지. 여긴 반드시 무슨 수네? 여긴 짝수밖에 안 되겠다. 2개밖에 안 남았나? 6 들어가지? 이런 거 몇 개 나와? 2가지.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3을 가질 때는 딱 2가지밖에 안 나오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로 이 자리가 또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있었을 텐데 여기가 이제 1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거 똑같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 들어왔어요. 홀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배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3의 배수인데 누구 가능해? 3, 6 가능하지? 야 근데 또 3일 때 6일 때 다르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1, 3, 유선 요거 1이건 5건 7이건 상관은 없는데 1일 때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 3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이고 여기가 이제 3이 들어왔을 때가 있고요. 여기가 1이 있는데 6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좀 달라요, 케이스가. 왜냐면 홀수가 여기 홀이 돼버린 거잖아. 여기 무슨 수고? 여기가 홀이 돼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홀 몇 개 남았고 2개 남았어. 요거 두 가지 등장하고요. 여기는 홀짝입니다. 여기 무슨 수가 돼야 되죠? 짝수가 돼야 됩니다. 몇 개 남았죠? 또 2개 남은 건가요? 맞죠? 두 가지. 몇 가지가 등장을 했고 4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은 이 자리가 1일 수도 있었지만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죠. 그렇죠? 곱하기 얼마 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왜 3 곱하는지 잘 기억하세요. 12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가지, 여기서 12가지가 나온 거니까 100의 자리가 홀수일 때는 총 몇 가지가 나온 거고 14가지가 나온 거. 괜찮지, 그지? 자,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가볼게.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드디어 100의 자리가 짝수가 들어와 보겠습니다. 짝수인데 눈길이라는 건 누굴까요? 짝수가 들어와 버리면 10의 자리가 4의 약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2랑 4겠다, 그지? 그럼 6 쉬운 거 먼저 해보자. 6부터 먼저 해보자. 여기 6이 들어가 버렸어. 짝수가 없다. 그러면은 10의 자리가 4의 약수가 들어와야 되지. 이럴 때는 3가지 다 가능하지, 이렇게. 1, 2, 4 가능한데 조금 다른데 또 얘네? 이거 둘은 짝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게 여기 그럼 짝인가? 그치? 그럼 몇 개 가능하고? 그치? 여기 2가지 가능하고. 근데 이제 요거 둘은 같아 보여. 그치? 이 짝짝, 여기 무슨 수 들어와야 되고, 홀수 몇 개 가능하고, 4가지 가능하지. 4가지 가능하지. 총 해서 6가지 나오네요. 여기서 총 6가지 등장하셨고. 그럼 이제 네 번째 케이스. 이 자리가 이제 1일 때가 있어요. 이건 또 1이 아니지. 2일 때가 있지, 그치? 2일 때. 2일 때랑 4일 때는 어때? 여기? 아, 이거 2개구나. 쏘리. 여기다 곱하기 2 하셔야겠다. 이거 하나가 4가지인데 2개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4 곱하기 2를 하셔서 8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총 10가지 나오네요, 여기서. 자, 여기 맨 앞에 2가 들어왔을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짝수가 왔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자리에는 아우 헷갈려. 4의 약수. 4의 약수가 1, 2, 4 가능하잖아. 네. 근데 여기가 2가 들어갔으니까 누구 가능해? 1, 4 가능하지. 1, 4 가능한 거야. 근데 또 다른 케이스잖아, 이거. 이제 여기가 짝홀이니까 여기 무슨 수가 들어가야 돼? 짝수지. 짝수 몇 개 남았고. 2개 남았나? 2가지. 네, 2개 남았어요. 2가지. 자, 이번에 짝짝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홀이 들어와야 되나요? 네. 몇 가지? 4가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가 이제 2가 들어왔을 때는 총 몇 가지가 등장을 했고 6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다를 것 같지는 않지 않니? 맨 앞에 4가 왔을 때랑 4가 왔을 때도 여기는 그러면 1 아니면 누구야? 1, 2 가능하지 이렇게. 근데 뭐 케이스 똑같아 보이지 않니 이거? 그치? 여기는 짝, 홀, 짝, 짝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거랑 어떨까? 똑같아지. 그래서 뭐 이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맨 앞자리가 이제 홀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 2가지랑 12가지 더하셔서 14가지가 등장을 했었고요. 맨 앞자리가 짝수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10가지 등장했었고 여기서 6가지가 등장하고 여기 6가지 등장한 건가요? 네. 그럼 20몇 가지입니까? 22가지. 여기서 총 22가지. 그러면 답은 이거 둘이 더하시면 되겠다. 답은 36인가? 그렇게 답을 내시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이해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놓치지 않고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좀 있다. 38번도 6건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곱이 짝수가 되는 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곱이 홀수가 되는 건 모두 무슨 수일 때? 그렇지. 모두 홀수일 때면 곱이 홀수이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답니다. 41번. 자, 지금 1부터 9까지의 9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짝수가 적힌 카드가 2, 4, 6, 8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홀수가 5개 더 있습니다. 근데 얘가 6개 뽑아 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건 다 뽑으래. 그치? 그럼 다 뽑아주시고 홀수 몇 개 더 뽑아야 돼? 2개 더 뽑아야 돼. 맞지? 그래서 뽑아서 짝수는 요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홀수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 우리가 좀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써먹어보자고. 자, 지금 먼저 홀수가 이제 1, 3, 5, 7, 9, 5개 존재하니까요. 홀수 5개 중에 몇 개는 먼저 뽑읍시다. 그렇죠. 2개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2개를 뽑아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2개 뽑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준비되어 있는 숫자가 2, 4, 6, 8, 3,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배열하면 되거든 이제. 배열하면 되는데 요 2, 4, 6, 8은 어떻게 배열하라고 그랬지? 그치? 크기 순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배열하라는 거지, 그치? 보통 이럴 때 쓰는 아이디어가 이제 요거를 이제 같은 문자 취급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이 크기 순으로 배열이 되려면 그럴 때는 요거를 이제 똑같은 알파벳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요거를 같은 알파벳 취급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3, 5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배치하면 답입니다. 요거를 줄 세우면 답이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요거 A 4개와 3, 5를 배워라. 우리 배운 게 좀 있죠, 이거. 요거 줄 세우라 그러면은 전체 몇 팩토리얼 하시고 6팩토리얼 하시고 똑같은 게 몇 개 존재하니까 4개 존재하니까 나누기 4팩 하시면 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왜 답이냐면 지금 만약에 A 4개와 3, 5를 배열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오잖아. A, 5, A, 뭐 3 이런 게 하나 있지 않겠니? 네. 근데 이거 A가 4개 포함되어 있잖아. 네. 이 A는 그냥 맨 앞에 A가 누구야? 2, 두 번째 A가 누구야? 4, 세 번째 A가 누구야? 6, 네 번째 A가 누구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돼. 그래서 대소가 이렇게 크기 순으로 배열할 때는 그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애들을 같은 문자 취급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모른다 생각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야. 생각이 아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수편하지. 지금 우리가 2, 4, 6, 8과 누군지 모르지만 뽑힌 홀수 2개가 있는데 이거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 2, 4, 6, 8의 순서는 결정되어 있다. 그런 상태라면 이렇게 아마 할 거라는 거야. 요거 얘네가 이게 막 그냥 배치를 6팩토리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3, 5가 배치돼 있고 지금 이 자리와 예를 들어서 요렇게 4개가 배치가 된 거야. 여기가 뭐 2, 4, 6, 8일 수도 있고 2, 4, 8, 6일 수도 있고 2, 8, 6, 4 되게 많잖아. 이 노란색 자리 4자리에다가 이거 4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이 나와? 4팩토리얼이 나오는데 그 4팩토리얼의 모든 경우의 수를 몇 가지로 바꿔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라는 거야. 이게 지네가 아무리 자리가 바뀔지언정 우리는 무조건 짝수 4자리는 2, 4, 6, 8로 배치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게 4팩토리얼만큼의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됐니, 소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넘어간다. 그래서 요거 답포순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시험에 가서 뭐 서술형만 아니면 좀 써먹으세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44번) 볼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힘내시고 44번입니다. 문제 읽어봐.
쌤 조언을 잘 들어라. 알았지? 이쪽 덤벙된 애들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다. 매년 보거든 그런 친구들을. 실력은 좋은데 엄청 틀려오는 거지. 다 와서 똑같은 말 하지. 아, 쌤 제가요. 아, 말도 안 되는 거랬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항상 집중하셔야 되고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맞춰야 의미가 있는 거지. 꼼꼼하지 않으면 당한다. 색깔 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빨간색 3장, 파란색 2장, 노란색 2장, 초록색 1장이 있다. 이거를 4명한테 준다. 4명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몇 장씩 준다? 2장. 2장씩 준다. 근데 2장 카드가 모두 달라. 그렇게 된 거지. 나눠줘라. 뭐 이런 문제는. 아우 어떡하나.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야. 어떤 카드가 제일 많어? 빨간색이 제일 많지. 빨간색을 먼저 주는 거야. 근데 똑같은 사람한테 2개 못 주잖아. 네. 그럼 먼저 이 4명 학생 중에서 몇 명 골라. 3명.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딱 3명 골라서 우선 빨간색 카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우선 주겠지 뭐. 선택하면 날아가지 않겠니? 빨간색 카드 3장이? 네. 그럼 이제 야 이제 뭐야 누구한테 눈길이 가니? 3번 눈길이 가지. 그러면 쟤는 한 개도 못 받았네. 얘가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카드 색은? 3가지지. 이게 블루, 옐로우, 블루, 그린, 옐로우, 그린. 그 3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그럼 3가지 경우의 수 나눠. 3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블루 다 있어. 블루, 옐로우 딱 받은 거야. 딱 이렇게 돼버리면 너는 이제 없지. 이건 이제 없어진 거고. 네. 요 블루 하나, 옐로우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네. 그럼 이제 얘네한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네. 이 카드 3개가. 이 카드 3개가. 네. 곱하기 몇 팩 하면 돼? 3팩? 이 정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 좀 위험한가? 아닌가? 그림이 들어. 또 달라지겠다, 그치? 이러면서 하는 거지. 아,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다시 해봐요. 너무 섣불리 들어갔습니다. 자, 블루가 2장이 있었고 옐로우가 2장이 있었나요? 원래 이렇게? 네.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우선은 이 빨간색 카드 3장을 받을 애를 선택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개도 못 받은 친구한테 우선 눈길이 가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받을 수도 있냐면 얘가 블루, 옐로우를 받을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블루, 그린을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옐로우, 그린을 받을 수도 있죠. 이 3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블루, 옐로우를 받잖아?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뚜루루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 남은 카드 3개가 다 어때? 다 다르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가 둘을 이렇게 이제 만약에 블루, 옐로우가 들어가면 얘는 끝난 거잖아, 이제. 그럼 이제 얘랑 얘한테 남은 카드를 삑 줘야 되는데 이건 3팩토리알이란 말이야. 네. 그치. 근데 자, 블루, 그린 가보자. 블루, 그린. 블루, 그린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남은 거 아니겠어?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블루, 옐로우가 이 셋한테 가게 된단 말이야. 네. 그치. 그러면 이제 옐로우 똑같은 게 2장 존재하잖아. 수인아! 제발! 마지막 잔소리야, 이제. 자, 자도 할게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케이스라면 Y가 있단 말이야. 그 Y를 이 셋한테 주는 거는 이건 서로 다른 3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이럴 때는 가포선 쓰셔도 괜찮고 Y 받을 둘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 그치. 그래서 나눠서 가볼게. 요 케이스에 대해서 자, 쌤 생각에는 지금 요거 2가지를 따로 가시고 요거 하나 따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BY 먼저 가볼게요. BY
BY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카드가 이제 BYG가 남은 거죠. 네. 맞죠? 이건 여기 세 명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몇 팩토리얼?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보기에 BY나 뭐 BG나 YG는 똑같습니다. 맞죠? 네. 만약에 BG가 들어갔어요. 원래 두 장, 한 장이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이 세 명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Y가 똑같은 카드 두 장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몇 명 중에서? 그렇지. 세 명 중에서 Y 받을 둘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 한 명 자동 B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케이스는 몇 배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는 거예요. 이게 BG를 받거나 혹은 YG를 받거나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쌤은 누굴 가지고 분류를 했냐면 먼저 빨간색 카드를 하나씩 준 다음에 아무것도 못 받은 친구 있죠. 그 친구를 가지고 나눠서 문제를 풀었다는데 다른 풀이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맞겠지 뭐.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다 맞겠죠? 자, 이거 앞에 4고요. 이거 6인가요? 네. 6인가요? 네. 그럼 12 곱하기 4니까 얼마입니까? 48.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풀이가 많을 수 있어요. 자, 45번은 이제 조합의 용도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죠? 대소가 결정된 개념이죠, 이게? 대소가 결정된 나열.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조합이 그냥 한 번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 앞쪽에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요. 3개 있어야 되니까 1, 2, 3, 4, 5 중에서 몇 개 선택하시면 되고 3개 선택만 하면 알아서 빡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4, 5, X4, X5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네. 그럼 5, 6, 7, 8, 9인가요? 네. 그럼 5개 중에 또 몇 개 선택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렇게 딱 그냥 곱하시면 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지 아셔야 됩니다. 뽑아서 줄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뽑기만 하면 알아서 빵빵빵 자리 배치를 받습니다. 다시 8번 빨리 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 있는데 48번 와 이거 질문하고 마시면 이거 무슨 순열? 이게 완벽한 교란순열 문제죠? 자 A자 곱해서 0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A 누구 못 들어가고 B는 2요. C는 3이요. D는 4요. E는 5요. 이게 그거죠. 완벽한 5개짜리 교란순열이죠. 그죠? 답은 A5가 답입니다. 기억합니까? A5 얼마였던지? 44. 아 좋아요. 44였습니다. 답이 44입니다. 이제 그냥 문제 안 치고 그치? 또 설명했잖아. 본인이 복습하시기를 이거 교란순열 그죠? 뭐 내가 네모자 쓰지 말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시나리오를 또 바꾸신다.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거죠. 못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요? 수영도 하셔야 돼요. 되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44개 이게 많지 않아요. 이 곱하기 4배 하시는 게 11개 나와야 되는데 11개예요. 잡아내셔야 되는데 똑같아 하면 또 놓쳐요. 불안하니까 웬만하면 좀 사업 파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3번 보겠습니다. 요거 약간 신명 적혀있네요. 자, 이렇게 있어서요. 거기 번호가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구역마다 다 다른 자리라고 보시면 거예요. 근데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수 있고요. 이웃하는 데는 원래 우리가 하던 색칠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똑같고 수가 색깔 다 쓰란 말도 없죠, 그죠? 다 써야만 헷갈려지고 색깔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색깔 2개가 좀 불가능하잖아. 다 쓰긴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아래 설명 잘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좀 선으로 붙어있는 데를 이웃하는 영어로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자 봐봐. 우선은 자 제일 먼저 여기부터 칠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거기가 제일 중요해 보이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색은 몇 개 중에 하나? 우선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색깔을 그냥
여기에 그냥 거의 1, 번호가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색깔을 이렇게 A, B, C 세 가지 색깔이라 가정을 할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숫자를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색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부스터는 선택을 했으므로 이 자리를 내가 A를 넣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A는 못 들어가죠. 네. 그럼 B 아니면 C잖아요. 네. 여기서 또 분류가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어떤 분류가 들어가냐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에 따라서 또 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니? 네. 이게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가 좀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요 두 번 겹친 자리를 보이지? 네. 그 세 가지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BBB가 들어갈 때가 있어. 물론 CCC도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 네. 이런 케이스 BBB 혹은 CCC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 자리가 같은 색이 들어가는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요. 그렇지. 여기는 A도 가능하다는 거지. 네. C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플러스. 근데 이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 둘 들어가는 거지. 네. B가 얘도 B 들어갔는데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이게 BBC도 있지만 CCB도 있다는 거야. 네. 그렇지? 그러면은 자 또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제 또 어디가 B인지 C인지 결정해줘야 되지 않겠니? 네. 그러면은 자 만약에 BBC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C 자리만 선택하면 되지 않겠어? 네. 몇 개 중에 하나 골라서 C 자리 선택을 해줘.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그림 발동하거든?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두 가지요. 두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분류를 이렇게 안 하면 이 나머지 영역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셋 다 같은 케이스와 둘만 같은 케이스를 나눠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이런 게 좀 이제 좀 어려운 느낌이 좀 있죠. 많이 하던 느낌이 아니라서. 네. 61번 우선 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줄게. 마지막 거. 정말 막 그 수학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학교 시험에서 진짜 너무너무 잘 보고 싶고 우리 학교의 대표 주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은 숙제는 좀 전날에 끝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도 좀 더 보셔야 되고 그 정도 열정은 있으셔야지 진짜 니네가 각 학교마다의 수학 대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숙제가 좀 밀리거나 그런 친구들은 우선 그 정도까지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숙제가 공부가 아니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쩔쩔매면 그럼 이제 대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운 좋으면 좀 1등급 근처 가거나 운 좋으면 좀 내가 좀 한다고 얘기 듣거나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네가 네 학교 대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숙제가 아주 쩔쩔매지는 맙시다. 알겠습니다. 꼭.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5 뭐 전화번호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이런 거 같고 서로 다른 숫자 4개랑 특수문자 1개를 뽑아요. 그래서 1렬 배열한답니다. 근데 선택한 4개의 수의 합은 1 이상의 홀수라고요. 케이스가 나왔네요. 자, 홀수가 몇 개 선택되거나 이게 4개 더해서 합이 홀수라고 그러잖아. 홀수 두 개. 그 홀수가 하나거나 3개라는 소리네, 그지? 네. 오케이, 나눠서 합시다. 홀수가 이제 1개 선택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몇 개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그치? 그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홀수 1개에 짝수가 몇 개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에다가 특수문자 하나 뽑으셔야 되고 홀수가 3개 선택되면은 짝수가 1개 선택되고 여기다가 특수문자 하나가 선택되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뭐라고 했습니까? 0은 또 맨 앞에 오지 말라 그러죠. 어우 피곤해. 그러면 이제 0은 짝수인데 요 짝수 3개 중에서 0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나눠야지 뭐. 여기서 다시 0을 포함할 때와 0을 포함하지 않을 때로 분류만 하면 되지 않겠니? 자 가자. 자 이제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홀수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홀수가 거기 몇 개 있어요? 5개 있나요? 그러면은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홀수 선택. 짝수는 0 포함 3개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차 이렇게 들어가시고 특수문자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선택은 다 된 거예요. 몇 장 나오지? 특수문자 2개 중에 하나 뽑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자 짝수 홀수 하나 선택. 짝수는 0 포함해서 2개 선택, 3개 선택. 이거 뭔지 알겠지 이거? 네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는 특수문자 선택한 거야. 그럼 뭐 다 숫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0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근데 0은 맨 앞에 오지? 못해요. 못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서로 다른 5개가 뽑히지 않았겠니? 네. 그치? 여기서 이 중에서 홀수가 하나, 짝수가 3개, 특수문자 1개인 거잖아. 네. 그냥 배열하는 건 몇 팩토리얼인데? 못해요. 5팩토리얼인데 맨 앞에 누가 오면 안 된다 그랬어. 0이요. 0이 왔을 때를 빼버리면 되잖아. 4패?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다. 0을 포함하는 케이스. 자, 포함하지 말아보자. 홀수 하나 선택. 0 포함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짝수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 3개요. 선택하면 다 뽑힌 거지. 그 네. 다음에 특수문자 하나 선택. 이건 그냥 몇 팩토리얼. 5패. 이러면 되는 거지. 0이 없는데? 제한 조건 없음. 자, 이제 이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짝수가 몇 개 뽑혀야 돼요. 근데 그 짝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짝수가 0이 0일 때와 0이 뽑혔을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0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홀수 몇 개 뽑아야 되고 뽑자. 그럼 5개 중에서 홀수 3개 뽑아서 준비하시고 짝수는 결정이 된 겁니다.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하나 뽑아주시고 배치할 거죠. 근데 어차피 전체를 다 배치하다 보면은 맨 앞에 누구 들어가는 케이스? 0 들어가는 케이스를 딱 버려주시면 되고요. 0이 없을 때입니다. 0이 없을 때도 홀수 3개 선택하시고 그러면 짝수가 0 빼고 뽑는 거니까요. 40.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시고 특수문자 뽑아주시고 그냥 곱하기 몇 팩토리얼 하시고 5패이요. 이렇게 하셔서 후룩 더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합니다. 예민하게 보시면 되겠죠.